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한미 팩트시트 후속 과제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주 전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여기 22대 국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31년 동안 국방부 기자로 활약을 하시고 22대 국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첫 국감이었던 만큼 소회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국감이죠. 작년에 이제 첫 국감이었는데 그때는 여당이었고 이번에 이제 야당으로서 첫 국감을 했습니다. 야당이다 보니까 이제 선배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일 때보다 이 전투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여야가 바뀌면 국감에 임하는 그 좀 마음가짐이 다른가요?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우리 언론인들이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보다 팩트 폭격이 저는 더 의미도 강렬하다. 있고 강한 이제 어떻게 보면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지적도 좀 하고 뭐 이번에 요즘 이제 원자력 잠수함 계기로 해서 마스가도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9월에 필리조선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본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어떤 일종의 정책 제안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군 간부들 처우 문제죠. 직업군인들이 많이 군을 떠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자화자찬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번 국감 끝난 다음에 두 개 언론사로부터 이제 국감 무소위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군 간부 이탈에 관련한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아랍에미리트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방위산업 협력 등의 MOU를 체결할 예정일 텐데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한국 방산 수출의 대표적인 전략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랍 UAE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우리 천궁2라는 요격 미사일 4조 원어치를 이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산 이제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수출 문제도 이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K방산 수출이 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제 방산 관련해서 뭔가 빅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일단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7개 분야 MOU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AI, 우주, 원전 있고 이제 방사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방사는 지금 논의되는 건 많지만 이번에 어떤 가시적으로 큰 게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 분야도 UAE가 우리하고 굉장히 협력을 하는 핵심적인 이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아시다시피 이제 바라크 원전 이제 UAE 수출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SMR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같이 양국이 협력해서 개발 및 수출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랜 이제 기자 생활 하신 기자 출신답게 조목조목 지금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지 필리조선소에서 할지 우리나라에서 할지 또 해결료는 어떻게 조달할지 등 남은 이제 후속 과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임해야 될 이제 과제 자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이 에이펙 회담에서 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팩트시트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앞으로 미 의회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이게 이번에 팩트시트에 명확히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거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조금 우리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는 네. 기본 입장인데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거는 미국에 대해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필리 조선소가 굉장히 준비가 미흡합니다. 건조 시설도 없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려면 5에서 10년 이상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반대로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에 4천억 원 이상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사실은 조용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연료의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협조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별도 협정을 맺어서 핵연료를 먼저 공급을 받고 나머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도 또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한미 팩트 시트에 대해서 네.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핵 도미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뭐 우리 측에서는 북측에 적대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이 북한의 첫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뉴스를 보니까 딱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적반하장. 예. 그 아시다시피 북한은 몇 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공언을 했었고 지난 3월에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전체가 아니고 이 아랫부분 이렇게 시찰하는 모습을 살짝 이렇게 쉽게 하면 맛배기용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확보하겠다 공언한 5대 전략 무기 중에 하나가 원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원잠 보유를 공식화한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의 원잠 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건 적반하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면 전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자권 전환 논의가 이제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네. 미국도 호응을 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자권 완수라는 이 틀 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네. 신중론을 좀 조건으로 어드바이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자권은 한미연합 사령관, 그러니까 미국 그 대장이죠. 네. 예,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데 전시에 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군 최고사령관. 어쨌든 이제 포함해서 전자권 전환 전체가 네. 20여 년 동안 이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전환의 적기를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30여 년간 국방부만 하다 보니까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거의 20년이 된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전자권 전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고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그 과연 우리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뭘 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시 전정찰 능력이 중요하다, 눈과 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군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 시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괜찮으나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꼭 뭐 내 임기 중에 하겠다 이런 식의 추진은 상당한 이제 안보 공백 이라든지 이런 네. 것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앞으로 향후 뭐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뭐 침공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성이 적어도 한 2030년쯤까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대만 중국 상황에 일본도 지금 참전하고 있는 그 양상인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전자권 환수 시기나 여러 가지 이 화두에 네. 그 외부 요인도 많이 작동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이 지금 한미 간 합의된 게 3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대만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안보 환경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하는 게 네. 우리 군의 아주 오랜 수건 과제입니다. 그 올해 하반기에도 군 간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네. 신규 충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네. 현실인데 정말 그 업무 강도가 높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처우가 좀 열악하다. 네. 근데 이게 현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에서는 군 복지 개선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고 과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군 간부가 굉장히 좀 그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이탈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네. 예, 새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갭이 그리고 점점 커져요. 그럼 네.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의 업무로드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네.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획기적인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제 보면 국회에서 맨날 여야가 싸움질만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적어도 군 간부 처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 내에 이제 군복지 소위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경제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제 월급을 예를 들어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걸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의 경우도 사실은 국방부 정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일부는 더 수백억씩을 추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직 수당이라든지 이사화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아 보이지만 군인들의 자존심. 군과 가족들의 자존심을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소탐 대실해서는 안 된다. 그 몇백억 아끼려고 군 간부들 전체의 자존심, 네. 그다음에 이런 사기에 악영향을 끼쳐서 군인들을 떠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실제로 초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 저도 주장을 했고 여러 의원도 공감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는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하여튼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또 국회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과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뭐 여야 간에 이제 네.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의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 이런 데만 좀 의견을 좁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방 전문가시고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 다방면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내년에도 이제 안보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아마 의정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내년 계획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내년 말이 되면 아마 제 마라톤으로 따지면 반환점을 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 중에 이제 2년이 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4년만 한다는 자세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뭐 그런데 저는 뭐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저 친구는 정말 군,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진짜 애정을 갖고 뭔가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흔적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네. 있는데 국방위 소속이니까 그 상임위에도 뭔가 좀 뭐 좀 조언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여야 간의 이견과 충돌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러지만 이 군 간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 안보 강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견이 없습니다. 안보인 여야가 없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국방위는 뭐 제가 속해 있어서 좀 무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나름 또 비대고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인데 네. 이 현장을 좀 많이 가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네. 제가 충북 오송에서 열린 그 대드론 박람회라는 행사에 저 혼자 이제 갔다 왔는데
역시 이 언론이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면 답이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네네. 이 국의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현장을 가면 배울 게 있고 거기서 뭐 법안이라든지 뭐 예산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착안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역시 쉽게 얘기하면 발로 뛰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네. 현장을 경청하자. 마지막 인터뷰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